자, 안녕하세요. 오호호. 호호호호. 하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이스토리로 왔습니다. 작년에 찍었어야 될 게 연말에 이제 생활기록부랑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못 찍어가지고, 이제 와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큐단원, 너무 중요한 영상인데, 큐단원의 주요 문항들을 풀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풀어드린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고요. 그 친구에서 풀어드렸던 문제들이 이렇게, 이미 풀었던 문제를 안 풀어도 되니까 1번, 5번, 그리고 10번, 그리고 14번, 그리고 18, 30, 35, 14, 18, 그리고 30, 35, 그 다음에 36, 38, 이렇게까지 풀어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전 영상 보시면 되고, 저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단원, 그러니까 수능특강 기준으로는 9강이죠.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 개념을 안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네, 개념은 심플한데 문제가 꽤나 어렵습니다. 자, 가봅시다. 그림은 광도가 동일한 서로 다른 주계열성을 공존하는 행성 A, B에 대한 중심별 밝기 변화다. 다 보시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밝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행성이 그 별을 가리기 때문인데, 저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 단 행성 전체가 별을 다 가릴 때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가릴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비껴치기해서 일부분만 가리고 일부는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행성의 면적 전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감소한 양이 얼마냐면은 A에 의해서는 0.008, 그러니까 1000분의 8인 거죠. 1000분의 8이 줄었고, 얘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가 줄었습니다. 0.004. 그죠? 그래서 줄어든 양을 통해서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제가 아까 이거 켜놨더니 잠깐만 닫아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심별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 반지름의 제곱이 이렇게 1000분의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Y 방향으로 감소한 거 말고 X축 방향으로 뭘 볼 수 있냐면은 주기를 볼 수 있죠. 이때 가리고 이때 가리고 이때 가리고 이때 가리고, 그러니까 반복된 요 시기, 여기 이제 주기가 될 텐데, 주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기는 뭐가 더 길죠? 두 번째 거 B가 더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전 주기는 A가 짧다, 맞죠? 주기는 A보다 B가 더 길게 보이는 거 볼 수 있고요. 반지름은 일단 A가 확실히 크니까 많이 가린 건 알겠는데, 그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의 비율이, 둘의 비율이 지금 2대 1이 되죠. 그죠? 8대 4니까 2대 1이 됩니다. 2대 1이 사실은 행성 반지름의 제곱의 비가 아니라 행성 반지름 제곱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행성 반지름의 비율은 사실 루트를 각각 씌워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행성 반지름은 루트 2대 1이 됩니다. 그래서 2배가 아니라 루트 2배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별표. 그 다음에 T1 시기에는 A, B 모두 가까워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헷갈리니까 가려주시고, 지울게요. T1 시기니까 T1만 보면 돼요. T1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어떤 시기냐면 딱 식현상이 끝난 직후예요. 식현상 끝난 직후. 그러니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우리가 아래서 보고 있다 가정을 하고, 여기에 별궤도, 행성궤도 이렇게 있을 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행성이 반시계로 돈다 가정하고,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행성이 앞에 오고 별이 뒤에 있어서 이렇게 될 때 가려지죠. 별이 뒤로 빠지고 행성이 앞으로 오면서 이때 가리잖아요. 요 상태인데 지금 T1 시기는 이게 끝난 직후니까 행성은 뒤로 빠지고 별은 앞으로 올 거예요. 그죠? 끝난 직후니까 행성은 뒤로 빠지고 별은 앞으로 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 T1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A, B는 A, B는 행성이죠. 조심해야 돼. A, B는 뭐냐면은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에요. 별이 아니고. 그래서 행성은 멀어지고, 별은 가까워지고. 근데 A, B는 행성이니까 행성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다. 만약에 행성이 아니고 별이라고 물어봤으면 별은 가까워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3번 됐고 4번. 자, 그림 가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지구 방향 요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알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 아래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모양새라는 거죠. 요거는 문제마다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 나는 가에서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이루는 각을 변했을 때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이 클수록 작을수록 언제 시선 속도가 크게 들어올까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할수록, 한마디로 제가 1학년 교실에 찍고 있는데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빌릴게요. 이렇게 나란해. 이렇게 나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란해서 완벽하게 공전하는 게 눈에 다 들어와줘야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특정 각도를 이루어서 우리 눈에 기울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눈이 여기 있고 시선 방향이 여기 있고 얘가 기울어져 있으면 이 도는 속도가 오롯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고 V1 코사인 세타 공전 속도의 코사인 세타만큼만 감소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개념 강의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세타가 0 한마디로 각이 없을 때 최대로 후퇴하고 지금 접근이죠. 아래쪽은 최대로 접근하고 최대로 후퇴하는 속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돼가지고 90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공전궤도면이 제가 보는 거에서 90도로 돌아서 이 화일 위에서 돌기 때문에 접근도 후퇴도 하지 않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TV 화면에서 제가 아무리 원을 그려봤자 이 펜은 여러분한테 가까이 가거나 멀어지지 않죠. 이게 지금 시선 방향의 수직인 거기 때문에 파란색처럼 전혀 후퇴에 접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오케이. 가에서 공전 별 같은 경우는 요렇게 문제 잘 보시면 요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어요. 여기 체크가 돼 있죠. 반시계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행성도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공전 방향을 A라고 찾아주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니은은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세타가 작을수록 시선 속도 변화가 이 진폭이 크죠. 작을수록이고요. 자, 세타가 0인 경우 파란색 지우고 0인 경우만 보면은 T1 시기에 적색 편의가 관측되느냐. T1 시기 때는 어떤 색이냐면 음수의 값, 즉 접근하고 있는 시선 속도 마이너스 청색 편인 거죠. 그래서 땡, 답은 1번. 그죠? 그래서 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실제 데이터로도 볼 수 있다. 7번과 9번도 가보도록 하죠. 3번과 2번. 자, 가보죠. 7번. 여기 문제들 보시면은 거의 다 중요한 문제, 이렇게 막 구할 평가 문제도 많이 나오죠.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 하나를, 이거는 딱 봐도 시선 속도법을 활용한 도플러 효과 활용법이죠. 그리고 1회 공전하는 동안 중심별의 스펙트럼. 주기적으로 여기 지금 오른쪽을 빨간색이라 한 거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길어지게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 쪽이니까 파장이 긴 적색 편이, 얘는 기준 파장. 그 다음에 이쪽은 기준 파장보다 왼쪽 청색 편이. 그 다음에 다시 기준 파장, 그 다음에 다시 여기 A는 적색 편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지구 방향 이렇게 항상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눈알이 아래에 있다는 거고, 문제에 따라서 아까 제가 그린 그림만 보여드려도 시선 방향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위는 잘 안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시선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관측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그래서 이 행성이 지금 A 위치부터 1회 공전하는 동안 이렇게 한 건데요. 도플러 효과는 일단 맞고요. 그리고 A 위치일 때 적색 편이니까 파장이 길게 관측될 때 적색 편이죠. 개념. 그리고 행성의 공전 방향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지구 방향에서 보고 있는데 A 위치에서 볼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가그림에서 별이 적색 편이니까 후퇴해야 돼요, 접근해야 돼요? 적색 편이니까 A 위치에서 별은 후퇴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별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행성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별이 후퇴하면 행성은 접근. 그래서 니은 방향으로 공전해줘야 됩니다. 니은 방향으로. 됐죠. 그 다음에 9번. 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지. 갑자기 불안해요. 가끔 이렇게 찍다가 소리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물도 마실 겸 잘 들어가고 있네요. 좋다. 9번. 다음은 영희가 외계행성 탐사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평가 문제네. 가설을 세우고 수행한 실험입니다. 봤더니 그림과 같이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스티로폼공 A와 B, A, B가 있어요. 누가 더 크죠? 보니까 그림에서 A가 더 큰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크기는 A가 더 커요.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시킵니다. 둘이 같은 거리 떨어져서 돌기 때문에 공전 속도는 동일해요. AB가 중심으로 회전하는 동안 측정한 밝기를 보는데 밝기 측정 장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눈인 거야. 여기 눈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보는데 전구에서 막 빛이 나오겠죠. 근데 상상을 해보시라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전구가 빛을 나. 네. 근데 거기 앞에서 A가 뭐 시계일지 반시계일지 모르겠지만은 A가 한 번 가리고 B가 한 번 가리고 A가 한 번 가리고 B가 한 번 가리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누가 더 많이 가릴까요? 사이즈가 큰 A가 많이 가리겠죠. 그럼 밝기가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가렸을 때는 이렇게 오다가 A가 가릴 때 많이 가리고 다시 A 빠지면은 올라왔다가 B 가릴 때 조금 가리고 A 가릴 때 많이 가리고 B 가릴 때 조금 가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어우 너무 쉽다. 저라면 여기 이렇게 싹 가려놨을 텐데 그죠? 그래서 A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사이즈가 커서 많이 내려오고 B는 조금 내려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 외계 행성 크기가 클수록 밝기가 많이 바뀐다. 이거죠? A랑 B의 차이 볼 수 있으니까 쉽죠? 13번과 2번, 5번, 3번. 자, 가보죠. 따다다다다다. 13번. 다음은 그림은 외계 행성에 대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인데요. 요거는 지금 행성이 이렇게 가다가 가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행성이 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가려진 게 유지되다가 행성이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그죠? A, B, C. 사실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각각의 내용을 그 정량화해서 수식화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이걸 어디서 우리가 또 마주하게 되냐면 적어 놓으세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지구과학 1 외계행성계 탐사 파트니까 13강 3.2번일 겁니다. 직접 보여드리면 요 문제죠. 13강 3.2 문제편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파일에 331쪽이 문제편 지금 보고 계신 요 문제편 331페이지 여기에 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식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애매합니다. 교육과정 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교육과정 외라고 보기에는 수능 완성에 나와서 수식화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래가지고 참 저도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다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도 공부는 일단 어렵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3번을 풀 때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으로 뭔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A 구간이 길어지냐, 중심별의 반지름이 커지면 한마디로 행성의 반지름은 똑같은데 중심별만 커지는 거예요. A는 어떤 상황이냐면 중심별 앞에 행성이 쭉 딱 걸쳐서 쭉 들어오는 요 시간이 A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바뀌려면은 이 행성의 사이즈가 커지든지 해야지 내가 커진다고 해서 얘가 배 닫고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중심별의 반지름은 얘가 커진다 그래서 A 구간이 길어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A 구간은 동일하고요. 그럼 뭐가 길어질까? B 구간이 길어집니다. B 구간이 길어지죠. 왜냐하면은 들어온 다음에 행성이 중심별로 들어온 다음에 중심별 안에서 가야 할 거리인 B가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중심별의 스펙트럼 편이량은 B 구간에서 가장 크냐? 자, B 구간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행성이 앞으로 슉 가리고 가기 때문에 별은 슉 제일 뒤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앞으로 오죠. 요때는 사실은 편이량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편이량이 클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아래서 볼 때 별만 그릴게요. 별의 궤도만. 별이 제일 우리한테 접근하거나 제일 뒤로 후퇴할 때 요때 이제 스펙트럼 편이량이 크죠. 그래서 시선 속도 값이 크게 나오죠. 하지만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은 오히려 별이 저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비껴치기 할 때잖아요. 요때는 시선 속도 값이 거의 0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펙트럼 편이량은 B 구간에서 가장 작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답은 바로 나오긴 하는데 C의 크기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 자, 이렇게 이 주어진 상황처럼 모든 면적이 중심별을 가릴 때
이 C는 어떻게 수식화할 수 있냐면 이거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돼요.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별의 반지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알아야 돼. 얘는 너무 중요해. 이건 모르시면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신 게 아니라 틀리죠, 문제를. 네. 문제를 틀리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러면 고생을 하겠죠. 15번 가자.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평가원 문제고 이거 질문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질량, 별의 질량, 반지름, 태양과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태양이라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리고 또 새 행성의 반지름 지구와 같대. 얘네들도 사실은 지구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친구랑 거리는 똑같은데 질량이 다르죠. 얘는 2예요. 2. 그 얘는 거리도 다르고 질량도 달라요. 2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자, 중심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을 공존하는 거면 너무 당연하게 얘는 문제를 보지 않아도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은 나가 크냐? 자, 이것 좀 정리해 놓읍시다.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 한마디로 이게 커지면 시선 속도의 절대값도 커지죠. 그지? 시선 속도의 절대값도 커지잖아요. 많이 흔들리니까. 이게 언제 커지는지 정리를 좀 해놓읍시다. 꼭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언제 커지냐면 M별, 별의 질량이 작을 때,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별의 질량이 작으면 행성에서 많이 흔들릴 거잖아요. 그죠? 혹은 두 번째, 행성의 질량은 어때야 될까? 클 때, 행성이 커야 동일한 별도 더 많이 흔들리겠죠. 세 번째, 언제 이걸 더 많이 흔들까요? 별과 행성의 거리가 어때야 될까? 가까워야 행성이 더 달라붙어서 막 흔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뭐 A라고 할게요. 아니 처음이니까 천천히 써드릴게요. 별과 그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이제부터는 A로 쓰겠습니다. 얘가 짧을수록 꼭 적어놔요. 꼭 적어놔. 이럴 때 이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이 커질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있었다면 니은이 느낌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가 아니라 명확하게 풀립니다. 볼게요. 나랑 가를 비교합니다. 나랑 가를. 나랑 가랑 뭐가 어떠냐면 첫 번째, 나가만 비교하는 거예요. 중심별의 질량은 어때요? 나가? 문제에서 똑같다고 줬죠. 1번 날려. 그러면 행성의 질량은? 얘는 다르지. 행성의 질량은 얘가 크죠. 1번은 쌤쌤이야. 같아. 그러니까 넘어가고. 2번, 행성의 질량은 확실히 가보다 나가 커. 여기서 뭔가 결판이 나겠네요. 세 번째,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둘 다 1의 유잖아요? 둘 다 1의 유니까 얘도 같아. 그럼 결국에는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이량은 행성의 질량이 더 큰 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요거 캡처 따서 뭐 이렇게 걸로 써야겠네요. 뭐시야? 썸네일로.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텐션이 안 오르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몸 상태가 안 좋은데도 찍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기냐? 자, 다랑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둘이 뭐가 다르냐면 중심별 질량도 똑같고 행성 질량도 2로 둘 다 똑같은데 거리가 다르죠. 거리만 달라요. 거리만 얘가 2배가 됩니다. 심플하게 설명하면 나랑 다 중에 행성이 더 천천히 도는 건 언제일까요? 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다가 천천히 돌아서 천천히 들어와서 천천히 가리고 천천히 빠질 거라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다가 길어요. 자, 근데 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거 놓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지원해서 배운 적 없는데요? 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암흑물질 배울 때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에서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 공부하신 적 있죠? 저는 설명 다 했거든요. 케플러 회전 이 뭐냐면 우리 거의 모든 질량의 가운데에 중심돼 있을 때 대표적으로 태양계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모든 행성계, 외계 행성계들도 중심에 별이 있고 딱 별이 질량이 엄청 크겠죠. 그 외에 작은 질량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질량인 행성들이 막 돌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력으로부터 가까운 친구가 빨리 돌고 멀리 있는 친구는 느리게 돌아요. 뭔 얘기냐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있잖아요. 수성, 금성 그거보다 빨리 돌게 느리게 돌까? 훨씬 빨리 돈다는 거죠. 안쪽에서 팍 태양한테 잡혀가지고. 그러면은 지구 바깥에 있는 화, 목, 토, 천, 해는 지구보다 느리게 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시사하냐면 다시
수금은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빨리 돌아야 느리게 돌아요. 빨리 돌죠. 근데 안쪽을 도니까 많이 돌아요, 조금 돌아요? 조금 돌죠. 빨리 도는 놈이 덜 돌아도 돼. 한마디로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안쪽 놈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주기 1년이죠, 1년. 그리고 수성 금성은 1년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목토 천해, 화목토 천해는 우리 쪽 바깥쪽에 있잖아요. 느린데 멀리 돌아야 되니까 1년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현 교육과정에서도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케플러 회전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케플러 회전을 여러분이 떠올리신다면 멀리 있는 요 친구가 더 주기가 길 거라는 거를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식이 진행되는 시간도 길겠죠.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됐죠? 15번 좋은 문제. 자, 16번.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이 친구는 시선 속도 관측. 한번 좀 연습해 볼까요? 시선 방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 눈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지금 별은 이렇게 반시계로, 행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관측을 한다면 행성이 후퇴하고 있고 우리가 보는 건 별이기 때문에 별은 접근하고 있잖아요. 별이 접근하네요.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는 마이너스 시선 속도를 가지니까 청색 편이가 되겠죠. 접근하고 있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식현상, 지금 딱 가려가지고 식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하면 청색 편이 딱 물어보죠.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죠. 접근 후퇴 하는 걸 통해서 주기 구할 수 있고, 얘는 식현상이 일어났다가 식현상이 일어났다가 이걸 통해서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나 모두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 사용하기 어렵다. 얘네의 좀 단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최대한 각이 없을수록 유리하고요. 이렇게 각이 커지면은 시선 속도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행성도 별을 안 가리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거는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 이번엔 요번 영상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뿅뿅뿅.